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꺼냈습니다.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신규 주담대 사례 중 절반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9월 10일부터 수도권에서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입주자금 대출 등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대출 모집인별로 월별 대출 취급 한도를 제한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현재 거래 중인 3개의 대출 모집 법인의 취급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다음 달 말까지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IBK기업은행도 10월 2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며 추가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 잔액은 8월 기준 23조 135억 원으로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1조 4,942억 원이 대출 모집인들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체 주담대의 3분의 2에 가까운 물량을 대출 모집인들이 채웠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 조치가 심화되면서 주택시장은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는 한파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대신 갚기 위한 내년도 대위변제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예산 중에서 1조 3,364억 원을 대위변제 사업에 투입합니다. 1년 전 6,694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전세자금 보증과 반환, 부동산 PF 보증 등에 사용하며 대출 차주가 원금을 갚지 못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보증을 섰던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위변제 예산을 늘린 건 경기 침체와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이 2년 연속 4조 원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을 늘렸다며 부동산 부실보증을 진행하는 허그의 손실도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제2금융권 등의 위기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공조해서 유사시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뱅크런 사태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지역 개별금고 중 65% 정도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금고의 적자 합계가 상반기에만 총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공시 등에 따르면 총 1,282개의 새마을 지역금고 중에서 64.7%에 달하는 830개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이 개별금고 중 75.5%가 적자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고 부산과 경기도, 제주와 서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등은 새마을금고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합병 등의 방식으로 부실금고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개별금고의 통폐합 권고는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을 강제화할 수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별금고 이사회가 합병 권고를 부결시키면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은 뱅크런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천억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한 데 이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문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디지털 뱅크런처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상설대출 제도는 적격담보 범위에서 금융기관 수요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다만 뱅크런은 결국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예상 못한 불확실성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거래 이후 미등기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 등이 의심되는 사례로 불법 거래 등 의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제출한 자료 등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세무서 통보 등 27건과 소송 진행 등 기타 사례 191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행위가 최대 48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이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2023년 상반기에만 995건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주택 매매 계약 잔금 이후 60일 내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등기 신청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등기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거래를 하는 편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상시적인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아파트값 시세 현황도 논란입니다. 시세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서울 주택 가격 동향은 7월 대비 1.27% 가격이 상승했고 특히 5년 11개월 만에 월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9개월 만에 최대치인 0.33%가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은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4.5%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국적으로도 1.9%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기관의 통계가 크게 다른 건 집계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거래 신고가 안 된 건 설문조사로 진행합니다. 또 지수화하는 과정에서 보정을 통해서 통계 변화를 통제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값 평균 변화를 면적당 가격으로 산출했다고 합니다. 협회 측은 계약 즉시 가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방식은 시세를 반영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주장입니다. 계약 이후 30일 내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국토부가 다시 데이터를 통계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찌됐건 실수요자들은 정반대로 나오는 아파트값 동향에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내 집 마련 및 매도를 결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100년 만에 다가온 경제 불황을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1920년대 공황 당시와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세계 자유무역 약화와 기술 발전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를 조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경제 민족주의와 세계 무역 붕괴 등 대공황을 초래한 1920년대의 압력에 버금가는 균열에 직면해 있고 탈세계화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부분적 해체와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 등이 향후 중앙은행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미 연준의 0.5% 금리 인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 연준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에 진행한 빅컷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먼 이사는 FOMC의 정책 조치는 물가 안정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먼은 12명의 연준 인사 중 유일하게 빅컷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FOMC 참여위원이 금리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건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는 현재 과정에선 첫 번째 금리 인하 폭이 더 작은 것이 바람직했을 조치이고 보다 중립적인 정책 기조로 나아가는 것이 인플레이션 목표에 더 많은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봤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수요를 자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 중앙값을 4.4%로 제시하고 있으며 9명의 의원은 연말까지 0.5% 추가 인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